비릿한 물감 냄새와 싸늘한 새벽 공기가 뒤섞인 반지하 작업실. 스탠드 불빛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캔버스 위 뒤틀린 형상들을 비추고 있었다. 강하나 마른 침을 삼키며 붓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캔버스에는 기괴한 가면을 쓴 인물들이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손톱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의 텅 빈 눈구멍은 어둠보다 깊었고 배경에는 이름 모를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었다. 그림은 그녀의 현실, 어쩌면 이 도시의 민낯이었다. 윤기나는 짙은 갈색 피부, 풍성한 곱슬머리. 한국인 어머니와 아프리카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하나는 스스로를 경계인이라 여겼다. 사람들의 시선은 때로는 노골적인 호기심으로, 때로는 불편한 경계심으로 그녀의 피부에 와닿았다. 그래서일까? 그녀는 종종 머리를 단정하게 묶거나 길게 늘어뜨려 펴곤 했다. 크고 깊은 눈매에는 슬픔과 경계심이 어려 있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꺼지지 않은 호기심과 총명함이 반짝였다. 하나의 일상은 위태로운 균형과 같았다. 생활비와 복학할 학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서울 홍대 인근의 고급 레스토랑 라 시에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밤에는 이 작은 반지하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렸다. 건축학을 전공했지만 휴학계를 낸 지 벌써 1년째였다. 졸업작품을 구상해야 했지만 그녀의 스케치북은 온통 사회의 부조리와 익명의 얼굴들로 채워져 있었다. 하나씨, 오늘따라 안색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요? 아르바이트 동료인 민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하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어젯밤 레스토랑 VIP 고객이자 건축학과 시간 강사인 김도윤 8세이 던진 말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었다. 하나 씨는 참 특별해서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서. 그의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한 오만함을 하나는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 다름이라는 단어가 그녀에게는 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다가왔다. 김도윤, 국내 굴지의 건축사무소 율림의 외아들이자 자신도 촉망받는 신진 건축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훤칠한 키, 최고급 맞춤 정장, 값비싼 시계. 외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늘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라시에나의 단골이었고 하나가 그의 건축학개론 수업을 듣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노골적으로 관심을 표해왔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호기심이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김도윤의 관심은 점차 집요하고 불편한 형태로 변해갔다. 강의 시간에는 유독 하나의 과제만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다른 학생들의 미묘한 질투심을 자극했고 레스토랑에서는 작은 실수를 빌미삼아 여러 사람 앞에서 그녀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마치 잘 조련된 사냥개가 사냥감을 가지고 놀듯 그는 하나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듯 보였다. 하나씨, 이번 과제 정말 인상 깊었어요. 역시 남다른 감각이 있다니까. 김도윤은 강의가 끝난 후 일부러 다른 학생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칭찬이었지만 그 남다르다는 표현 속에는 너는 우리와 다르다는 낙인이 숨어있는 듯했다. 하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감사를 표했지만 등 뒤로 쏟아지는 동기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그날 저녁 하나는 자취방으로 돌아와 캔버스 앞에 섰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깊은 외로움이 뒤섞인 감정들이 그녀의 손끝에서 격렬한 색채와 형태로 폭발했다. 기괴한 가면을 쓴 인물이 또 하나 늘어났다. 그 인물은 김도윤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의 얼굴이기도 했다. 가면 뒤에 숨어 진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어쩌면 드러낼 수 없는 존재. 하나의 괴로움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김도윤은 더욱 대담하게 그녀를 옥죄해왔다. 어느 날 레스토랑 마감 직전 그가 주문한 최고급 와인병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처에는 하나밖에 없었다. 김도윤은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매니저에게는 하나씨가 좀 부주의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라며 교묘하게 책임을 떠넘겼다. 결국 하나는 월급에서 와인값을 제해야 했고 동료들 사이에선 사고뭉치 혼혈 알바생이라는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밤늦게 작업실로 돌아온 하나는 붓 대신 날카로운 조각칼을 들었다. 하얀 석고판 위를 긁어내며 분노를 표출했다. 긁히고 패인 자국들이 쌓여 하나의 얼굴 형상을 이루었다. 눈물 흘리는 얼굴, 절규하는 얼굴, 그러나 끝내 침묵하는 얼굴. 이것은 단순한 자화상이 아니었다.
차별과 억압 속에서 신음하는 모든 익명의 존재들을 위한 진혼곡이었다. 며칠 뒤 하나는 건축학과 사무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자신이 공들여 준비했던 졸업작품 아이디어와 거의 흡사한 디자인이 김도윤의 이름으로 유명 건축 공모전에 출품되어 대상을 받았다는 것다. 표절 의혹을 제기하려 했지만 김도윤은 오히려 하나 씨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걸 발전시킨 건 순전히 내 능력이다. 오히려 영광으로 알아야 하지 않나? 라며 적반하장 격으로 나왔다. 학과 교수들마저 그의 편을 드는 듯한 분위기였다. 율림 건축의 후광은 생각보다 거대했다. 절망감에 휩싸인 하나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작업실에 틀어박혔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림도 학교도 이 지긋지긋한 세상도.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그녀를 찾아왔다. 박지민. 하나와 같은 과 동기이자 라시에나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는 평범한 여학생이었다. 지민은 늘 조용하고 소극적이었다. 하나가 김도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도 그저 못 본 척 외면하기 급급했다. 그런 그녀가 먼저 하나를 찾아온 것이 의외였다. 하나야,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지민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김도윤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심지어 그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과정을 전부 지켜보면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건 네가 지난번에 흘리고 간 스케치북이야. 지민은 하나의 스케치북을 내밀었다. 거기에는 김도윤의 위선적인 모습과 하나의 고통이 날카롭게 담긴 그림들이 가득했다. 이 그림들 보고 나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미안해. 하나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세상에 완전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아픔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 그날 밤 하나와 지민은 처음으로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지민은 과거 김도윤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교묘한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다른 여학생들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고 그들 역시 보복이 두려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우리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지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내 그림에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 지민의 말은 하나에 잊고 지냈던 열정에 다시 불을 지폈다. 그래, 자신에게는 그림이 있었다. 세상의 부조리와 위선,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가장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무기. 하나는 다시 붓을 잡았다. 이번에는 절망이나 분노가 아닌 작은 희망과 연대의 의지를 담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하나와 지민은 김도윤의 만행을 알릴 방법을 모색했다. 과거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가 설득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증언을 거부했다. 김도윤의 사회적 지위와 그의 집안이 가진 힘은 생각보다 강력했다. 오히려 이들의 움직임을 눈치챈 김도윤은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반격해왔다. 어느 날부터인가 학교 익명 커뮤니티와 SNS에 하나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K대 건축학과 혼혈 여학생 H양, 문란한 사생활 논란, 외국인 아버지 배경 믿고 교수에게 꼬리치다 망신 등 자극적이고 허위적인 내용들이었다. 하나는 극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에 휩싸였지만 지민은 옆에서 그녀를 굳게 붙잡아 주었다. 이런 거에 흔들리면 안 돼, 하나야. 이건 김도윤이 꾸민 짓이 분명해.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 해. 하나는 밤을 새워 그림을 그렸다. 자신의 상처와 분노 그리고 김도윤의 위선을 담은 그림 연작, 가면을 쓴 사람들. 지민은 이 그림들을 스캔하여 익명으로 미술 관련 SNS 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를 짧지만 진솔하게 담은 글을 덧붙였다. 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고발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위선과 권력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길 뻔했습니다. 제 꿈, 제 아이디어, 그리고 제 자존감까지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그림들은 저의 절규이자 저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작은 외침입니다. 게시물은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의 그림이 가진 강렬한 호소력과 진솔한 이야기는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예술계, 그리고 소수자 인권에 관심 있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공유되며 공감을 얻었다. 그림만 봐도 눈물이 난다.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니 충격적이다. 글쓴이의 용기를 응원한다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하나의 게시물을 보고 용기를 얻은 다른 피해자들이 익명으로 자신들의 경험담을 댓글이나 개인 메시지로 보내오기 시작한 것이다. 김도윤에게 성희롱을 당했던 과거 아르바이트생, 그의 갑질로 인해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후배, 심지어 그의 프로젝트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었던 동료 건축가까지. 증언들은 구체적이었고 김도윤의 추악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하나와 지민은 이 증언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익명성을 보장하며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했다. 마치 탐정처럼 혹은 진실을 파헤치는 기자처럼 두 사람은 밤낮 없이 매달렸다.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연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온라인에서의 파장이 커지자 김도윤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법무팀을 동원하여 해당 게시물들을 삭제시키려 했고 게시물 작성자를 찾아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동시에 유력 언론사와 인터뷰를 자청하여 자신이 오히려 시기심에 눈먼 음해 세력의 피해자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연극까지 펼쳤다. 그의 능수능란한 언변과 집안의 후광은 여전히 일부 대중에겐 먹혀드는 듯 보였다. 상황은 다시 하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강하나가 아니었다. 지민이라는 든든한 동지가 있었고 익명이지만 자신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그림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졸업작품 전시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김도윤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하나가 졸업작품 심사에서 탈락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하나를 학계에서 완전히 매장시켜 그녀의 목소리를 영원히 지워버리는 것이었다. 전시회 당일 하나는 자신의 작품 앞에 섰다. 그녀의 작품은 단순한 건축 모형이 아니었다. 가면 도시의 이면이라는 제목의 설치 미술 작품이었다. 화려하지만 위태롭게 기울어진 도시의 마천루들 사이로 기괴한 가면을 쓴 인물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짓밟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깨진 거울 조각들로 만들어진 하나의 자화상이 위태롭게 서 있었다. 작품은 그 자체로 강력한 고발이었고 하나의 모든 아픔과 저항 의지가 응축된 결정체였다. 작품 발표 시간. 하나는 심사위원들과 관객들 앞에 섰다. 김도윤도 심사위원석 한쪽에 앉아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나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대신 김도윤의 위선과 그로 인해 고통받았던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러나 힘주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작품은 저의 이야기이자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담고 있습니다.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 그리고 그 속에서 신음하는 개인의 모습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김도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심사위원들과 관객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때 지민이 준비한 영상이 전시장 대형 스크린에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에는 김도윤의 폭언이 담긴 음성 파일, 다른 피해자들의 얼굴과 목소리가 모자이크 처리된 채 흘러나오는 증언들, 그리고 SNS 여론 조작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차례로 등장했다. 영상의 배경음악으로는 하나의 그림들이 슬라이드 쇼처럼 지나갔고 마치 한 편의 고발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했다. 이 모든 것은 지민의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현장에 와 있던 몇몇 인터넷 매체 기자들도 이 충격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김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전부 다 조작된 거야. 저 여자는 나를 음해하기 위해. 하지만 그의 외침은 영상 속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하나의 절박한 호소, 그리고 관객들의 분노에 찬 웅성거림에 묻혀버렸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전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김도윤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황급히 자리를 피해야 했다. 하지만 이미 그의 위선적인 가면은 산산조각 난 후였다. 그날 저녁 모든 주요 뉴스와 실시간 검색어는 건축계 황태자 K씨의 추악한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하나의 용기 있는 폭로와 지민이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들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김도윤의 아버지 회사 율림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가 참여하던 모든 국책 사업과 해외 프로젝트는 줄줄이 취소되거나 보류되었다. 그를 향한 비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고 과거 그에게 아부하며 친분을 과시했던 사람들조차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학교에서도 즉각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김도윤의 시간 강사 해임 및 학위 박탈까지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수많은 갑질과 비리들이 추가적으로 폭로되면서 그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한때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보였던 그의 세계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법적인 처벌은 그의 집안이 가진 힘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갈지 몰라도 이미 그는 대중의 마음속에서 가장 추악한 존재로 낙인 찍힌 후였다. 하나는 이 모든 과정을 담담하게 지켜보았다. 승리감보다는 깊은 허탈함과 슬픔이 먼저 밀려왔다. 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지민은 그런 하나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며 다독였다. 며칠 후 하나의 졸업작품 가면 도시의 이면은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대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올해의 젊은 작가상 특별상까지 받게 되었다. 그녀의 작품은 단순한 고발을 넘어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고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지만 하나는 대부분 정중히 거절하고 조용히 자신의 작업실로 돌아왔다. 작업실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인지 몰랐다. 그녀는 이젤 앞에 새로운 캔버스를 세웠다. 더 이상 어둡고 뒤틀린 형상이 아니었다. 햇살 아래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만발한 정원, 그리고 그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 속 인물들의 피부색은 모두 달랐지만 그들의 표정은 한없이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다. 그녀의 그림은 여전히 세상의 아픔을 담고 있었지만 이제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차별과 편견이 없는 세상에 대한 간절한 바람, 그리고 작은 용기들이 모여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을. 시간이 흘러 하나는 작은 작업실을 겸한 갤러리를 열었다. 그녀의 그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선사했다. 지민은 대학을 졸업하고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여전히 하나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친구로 남아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하나는 자신의 갤러리에서 열린 경계에서 피어난 꽃이라는 제목의 개인에 참석한 어린 혼혈 소녀와 마주 앉았다. 소녀는 수줍은 표정으로 자신의 스케치북을 내밀었다. 거기에는 하나의 그림을 모작한 듯한 그러나 소녀만의 독특한 감성이 담긴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저도 작가님처럼 그림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하나의 눈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소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는 이미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걸. 네 그림 속에 담긴 용기가 바로 그 증거야. 창밖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하나의 마음속에도 그리고 그녀의 그림을 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희망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의 붓끝에서 피어나는 예술은 가장 추운 절망 속에서도 가장 뜨거운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다. 이 세상의 모든 경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의 갤러리는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 속에 담긴 진솔한 이야기와 강렬한 메시지는 국경을 넘어 알려졌고 해외에서도 전시회 초청이 이어졌다. 하지만 하나는 여전히 소박한 홍대의 작업실을 지키며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했다. 그녀에게 성공이란 더 많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예술을 통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김도윤의 몰락 이후 그가 속했던 건축계와 그가 졸업한 대학에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의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의식과 갑질 문화,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셔츠가 낳은 예고된 비극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몇몇 용기 있는 교수들과 학생들은 학내 인권센터 설립을 주장했고
차별금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더디고 지난했지만 하나의 용기 있는 외침이 뿌린 작은 씨앗이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있음은 분명했다. 지민은 인권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변론에 앞장섰다. 그녀는 종종 하나의 갤러리에 들러 새로운 작품들을 감상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단순한 친구를 넘어 같은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든든한 동지였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하나의 작업실 창가에는 따스한 햇살과 함께 연두빛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연작을 구상하고 있었다. 경계를 넘어서라는 가제가 붙은 작품들이었다. 그림 속에는 다양한 인종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 국경 없는 마을에서 아이들이 해맑게 뛰어노는 풍경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그녀의 붓은 이제 더 이상 분노나 슬픔만을 그리지 않았다. 아픔을 넘어선 화해, 절망을 이겨낸 희망, 그리고 다름을 포용하는 사랑을 그리고 있었다. 물론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고 차별과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하나는 알고 있었다.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큰 함성이 되듯 작은 몸짓들이 모여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었다. 얼마 전 그녀의 팬이라며 한 소녀가 선물한 것이었다. 이름 모를 작은 들꽃이었지만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난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을 닮은 것 같아 애착이 갔다. 너도 참 대단하다. 하나는 꽃잎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다. 나도 너처럼 어떤 시련이 와도 꺾이지 않고 계속 피어날 거야. 내 그림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문득 김도윤의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폐인처럼 지낸다고도 했고 해외로 도피했다는 설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에게 그는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집중했다. 그녀의 다음 전시회는 다름의 축제라는 이름으로 기획되었다. 단순히 그림을 전시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과 음식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싶었다. 지민도 이 기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많은 예술가들과 시민단체들도 지지를 보내왔다.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하나는 하루하루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경계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함께 꿈을 꾸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녀의 예술은 세상을 향한 따뜻한 연대의 메시지가 되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듯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피어난 용기는 가장 밝은 희망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하나는 자신의 삶과 예술을 통해 증명해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제 막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지도 몰랐다. 경계를 넘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강하나의 조용하지만 위대한 전진은 계속될 것이었다. 다름의 축제 개막일.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다. 다양한 피부색, 각기 다른 언어, 개성 넘치는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축제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의 그림들은 공간 곳곳에 설치되어 마치 살아있는 듯 관람객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가면 도시의 이면 연작부터 최근작 경계를 넘어서 시리즈까지 그녀의 예술적 여정과 내면의 성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개막식 무대에 오른 하나는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저는 오랫동안 세상의 경계에서 서성였습니다. 다름이 틀림으로 낙인 찍히는 곳에서 수없이 좌절하고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저는 깨닫습니다. 경계는 우리를 갈라놓는 벽이 아니라 서로 다른 우리가 만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는 것을요. 이 축제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에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축제는 그야말로 다름이 주인공이 되는 자리였다. 아프리카 전통 음악 공연, 아시아 각국의 전통 음식 체험, 시카, 이주민들의 삶을 담은 단편 영화 상영, 그리고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여 하나의 그림의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워크숍까지.
모든 프로그램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한쪽에서는 지민이 이끄는 인권단체에서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서명에 동참하며 지지를 보냈다. 김도윤 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소수자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풍경이었다. 축제 기간 동안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 그녀의 그림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사람들, 그리고 그저 순수하게 그녀의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는 자신의 예술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어느 날 저녁, 축제장 한편에서 열린 작은 토크 콘서트. 하나는 자신의 작품 세계와 삶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객석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질문 시간에 한 어린 소녀가 손을 들었다. 얼마 전 갤러리에서 만났던, 그림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던 바로 그 혼혈 소녀였다. 작가님, 저도 작가님처럼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가끔은 너무 힘들고 외로워요. 다른 애들이 저보고 이상하다고 놀릴 때도 있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과거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소녀에게 다가가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이상한 게 아니야. 너는 특별한 거고 아름다운 거야.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힘들 때는 그림을 그려봐. 그림은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친구가 되어줄 수 있거든. 그리고 기억해.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를 응원하고 있잖아. 하나는 소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객석에서는 잔잔한 감동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 순간 하나는 깨달았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거창한 사회 변혁이나 예술가로서의 명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를 건네고 그들이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이자 삶의 목적이었다. 축제는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다름의 축제는 매년 열리는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고, 하나는 예술 감독으로서 그 중심에 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파했다. 그녀의 작업실 창가에는 여전히 이름 모를 들꽃이 피어 있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옆에는 축제 때 세계 각지에서 온 친구들이 선물한 다양한 씨앗들이 뿌려져 저마다의 빛깔과 향기를 뽐내며 함께 자라고 있었다. 마치 지금의 하나, 그리고 그녀가 꿈꾸는 세상처럼. 하나의 붓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경계를 허물고 마음과 마음을 잇는 그림을 그려나갔다. 때로는 날카로운 현실을 고발하기도 했지만 그 끝에는 늘 따뜻한 인간애와 미래에 대한 낙관이 담겨 있었다. 강하나.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그림을 그리던 외로운 경계인이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다름을 끌어안고 가장 아름다운 색깔로 희망을 그려내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예술가였다. 세월이 흘러 강하나는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 인권과 다양성을 상징하는 예술가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작품은 국내외 유수의 미술관에 소장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소박한 홍대의 작업실을 떠나지 않았고, 거창한 수식어보다는 그저 그림 그리는 사람 하나로 불리기를 원했다. 어느덧 중년이 된 박지민 변호사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인권 전문 로펌을 이끌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든든한 후원자였다. 두 사람은 종종 만나 차를 마시며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활동을 격려했다. 김도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거의 잊혀갔다. 간혹 그의 근황이 가십처럼 떠돌기도 했지만 더 이상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경멸했던 다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 만든 고립된 세계에 갇혀버린 것이다. 하나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이 예술을 통해 사회에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젊은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작은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경계 없는 예술가들이었다. 매년 공모전을 통해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작품 활동과 전시를 지원했다. 그녀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후배 예술가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다. 어느 해 봄, 재단에서 주최하는 신진 작가 전시회 오프닝. 하나는 축사를 위해 단상에 섰다. 그녀의 눈앞에는 저마다의 개성과 열정으로 빛나는 젊은 작가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 중에는 과거 그녀에게 그림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던 혼혈 소녀도 이제는 당당한 청년 작가가 되어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었다. 예술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자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창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때로는 그 거울이 너무나 아픈 진실을 비추기도 하고 그 창문이 너무나 멀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붓끝에서, 여러분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모든 이야기는 세상을 조금씩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세상에 마음껏 펼치십시오. 경계는 부서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다름은 틀림이 아닌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예술을 통해 증명해 주십시오.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 하나에게 한때 그녀의 제자였던 청년 작가가 다가와 꽃다발을 건넸다. 작가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작가님은 제게 등대 같은 분이셨어요. 하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가 뿌린 작은 씨앗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난 것을 보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었다. 그녀는 청년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아니, 내가 아니라 내 안의 힘이 너를 여기까지 이끈 거야. 앞으로도 멋진 작품 기대할게. 전시장을 둘러보던 하나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 걸린 작은 그림 한 점에 머물렀다. 서툰 솜씨였지만 다양한 색깔의 손들이 서로 단단히 맞잡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다. 그림 옆에는 작가의 짧은 소개글이 붙어 있었다. 저는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이주 배경 청소년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 세상의 모든 편견과 차별에 맞서 함께 손잡는 연대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가만히 그림 앞으로 다가가 그 작은 손들을 어루만졌다. 마치 오래전 외롭고 힘들었던 자신에게 누군가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 이것이 바로 자신이 예술을 하는 이유였다. 거창한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잇고 서로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를 건네는 것. 해가 저물고 전시회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갈 무렵 하나는 지민과 함께 작업실로 돌아왔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분주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과거처럼 불안하거나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친구가 있었고 그녀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녀 자신 안에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늘 정말 멋졌어, 하나야. 지민이 말했다. 내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지 다시 한번 느꼈다니까. 하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직 갈 길이 멀지.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괜찮아.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지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을 거야. 두 친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하나의 작업실 창가에는 여전히 이름 모를 들꽃과 세계 각지에서 온 씨앗들이 함께 어우러져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그 작은 정원은 마치 그녀가 꿈꾸는 세상, 다양성이 존중받고 모두가 함께 어깨동무하는 그런 세상을 축소해 놓은 듯했다. 어느덧 시간은 더 흘러 강하나는 백발이 성성한 노년의 예술가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젊은 날의 총기를 잃지 않았고 붓을 쥔 손에는 변함없는 힘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경계 없는 예술가들 재단을 통해 젊은 후배들을 양성했고 틈틈이 자신의 작품 활동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그림은 이제 단순한 사회 고발을 넘어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슬픔과 기쁨 그리고 삶의 지혜를 담아내는 깊이를 더해가고 있었다. 박지민 변호사 역시 은퇴 후 하나의 재단 운영을 도우며 여생을 함께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함께 겪었던 고난과 영광의 순간들을 추억하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늙어갔다. 하나의 마지막 개인전이 열리던 날, 전시장은 그녀의 삶과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곳에는 그녀에게 영감을 받았던 수많은 제자들, 그녀의 도움으로 세상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소수자들, 그리고 그녀의 그림을 통해 위로받았던 평범한 시민들이 함께했다.
전시회의 마지막 섹션에는 단 하나의 작품만이 걸려 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자화상이었다. 하지만 젊은 날의 고통과 분노가 서려 있던 그림이 아니었다. 깊은 주름과 흰머리,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은 한없이 평화롭고 온화했다. 배경에는 그녀가 평생 그려왔던 다양한 인종과 모습의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거대한 원을 이루고 있었고 그들 모두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림의 제목은 하나, 우리였다. 작품 앞에 선 하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 삶은 늘 경계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경계야말로 저를 가장 저답게 만들어준 길이었습니다. 다름을 끌어안고 아픔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길어 올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의 다름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요. 이 그림은 저의 마지막 인사이자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각자의 아름다운 하나됨을 발견하고 서로의 손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전시장은 숙연한 감동과 함께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날 이후 하나는 공식적인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조용히 자신의 작업실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예술과 정신은 재단을 통해 그리고 그녀를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몇 년 후, 이른 봄, 하나의 작업실 창가, 이름 모를 들꽃과 세계 각지에서 온 씨앗들이 어우러져 피어난 작은 정원 옆에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마치 평생의 숙제를 다 마친 듯 더없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어려 있었다. 하나가 떠난 후 그녀의 작업실은 강하나 기념미술관으로 새롭게 단장되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초기작부터 마지막 자화상까지 그녀의 치열했던 산과 예술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미술관은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과 위로를 주는 공간이 되었고,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게는 희망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 되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한 무리의 어린아이들이 미술관을 찾았다. 다양한 피부색과 눈동자 색깔을 가진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하나의 그림 앞에서 제잘거리며 자신들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중 한 아이가 하나, 우리 그림 앞에 멈춰 서서 말했다. 와, 이 그림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있네. 우리도 이렇게 손잡고 웃을 수 있을까? 미술관 안내를 맡은 젊은 큐레이터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과거 하나의 제자였고 지금은 그녀의 뜻을 이어받아 재단을 이끌고 있었다. 그럼 물론이지. 강하나 작가님이 평생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거란다. 우리는 모두 다르고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존재들이라고. 그리고 함께 손잡을 때 세상은 더 멋진 곳이 될 수 있다고 말이야.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미술관 가득 울려 퍼졌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하나의 작은 정원에서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며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 마치 강하나가 평생 꿈꿔왔던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낸 경계 없는 세상의 모습처럼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강하나 기념미술관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특히 매년 다름의 축제 기간이 되면 미술관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예술가들과 시민들로 활기를 띠었다. 그들은 하나의 예술 정신을 기리며 인종과 국경, 이념과 세대를 넘어 서로 소통하고 연대했다. 하나의 제자였던 큐레이터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미술관의 원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젊은 시절 하나에게서 배운 가르침을 잊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그 정신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미술관 한쪽에는 강하나 아카이브가 마련되어 그녀의 생전 인터뷰 영상, 작업 노트, 편지, 그리고 그녀에게 영감을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디지털 형태로 보존되고 있었다. 방문객들은 그곳에서 하나의 치열했던 산과 예술 세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날 수 있었다. 어느덧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이 일상화된 미래 사회. 사람들은 더 이상 직접적인 만남보다는 가상의 공간에서 소통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고, 때로는 그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소외와 단절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강하나의 예술은 그런 시대에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그녀의 그림 속에 담긴 진솔한 감정과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은 차가운 디지털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다. 미술관에서는 정기적으로 강하나 VR 특별전이 열렸다. 관람객들은 가상현실 기기를 통해 하나의 작업실을 그대로 체험하고 그녀의 그림 속 세계를 직접 거닐며 작품과 교감할 수 있었다. 특히 가면 도시의 이면 연작은 VR 기술을 통해 더욱 강렬하고 충격적인 경험을 선사하며 현대사회의 익명성과 그 이면에 숨겨진 폭력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어느 날 미술관을 찾은 한 젊은 AI 개발자가 하나 우리 그림 앞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그림 속에 담긴 연대의 정신과 다양성의 가치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몇 년 후 그는 프로젝트 HA나 Harmony and Networking For라는 이름의 글로벌 소셜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각자의 문화와 배경을 공유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가상의 공간에서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강하나의 예술 정신이 최첨단 기술과 만나 새로운 형태로 진화한 것이었다.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종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가상의 공간에서 열리는 글로벌 다름의 축제는 매년 수억 명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강하나가 평생 꿈꿔왔던 경계 없는 세상을 미리 체험하는 듯했다. 강하나 기념 미술관의 작은 정원. 이제는 수많은 종류의 식물들이 어우러져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다. 그곳에는 프로젝트 HAN을 통해 전 세계에서 보내온 희귀한 씨앗들도 함께 자라고 있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다. 거기에는 어떤 화려한 문구나 업적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저 강하나가 생전에 즐겨 쓰던 스케치북의 한 페이지가 청동으로 새겨져 있을 뿐이었다. 그 페이지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의 그림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따스한 햇살 아래 정원의 꽃들은 저마다의 빛깔과 향기를 뽐내며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속삭이는 듯했다. 다름은 아름다우며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강하나가 남긴 예술과 정신은 그렇게 시공을 초월하여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그녀가 꿈꿨던 세상은 그녀가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피어나고 있었다. 프로젝트 HANA는 단순한 소셜 플랫폼을 넘어 전 지구적 규모의 문화 교류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허브로 발전해 나갔다. 가상현실 속에서 구현된 강하나 월드는 사용자들이 그녀의 작품 세계를 탐험하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만나 토론하며 공동으로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사회적 캠페인을 기획하는 공간이 되었다. 이곳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디어들이 현실 세계의 변화를 이끄는 사례도 늘어났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대륙에 사는 젊은이들이 강하나 월드에서 만나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가상현실 다큐멘터리를 공동 제작했고 이는 큰 반향을 일으켜 각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다른 그룹은 분쟁 지역 아이들을 위한 온라인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예술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심어주는 활동을 펼쳤다. 강하나가 뿌린 씨앗이 그녀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전 세계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었다. 한편 강하나 기념미술관은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인간적인 교감을 중시하는 공간으로 남아 있었다. 최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그녀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림 앞에서 진정한 위로와 평화를 얻었다. 미술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음식을 만들고 음악을 연주하는 공동체의 사랑방 같은 역할을 했다. 매년 하나의 기일이 되면 미술관 작은 정원에서는 조촐한 추모 음악회가 열렸다. 국적도 나이도 직업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그녀를 기리며 각자의 방식으로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다. 그들의 음악 속에는 슬픔보다는 감사와 희망이 넘실거렸다. 마치 하늘에 있는 하나에게 당신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듯했다.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 인류가 지구를 떠나 다른 행성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때는 피부색이나 국적, 언어의 차이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시대, 어떤 공간에서든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약자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마음일 것이다. 강하나의 삶과 예술은 바로 그 변하지 않는 가치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가 남긴 가장 위대한 작품은 캔버스 위에 그려진 그림들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준 용기와 희망, 그리고 연대의 정신이었을지도 모른다. 먼 미래, 새로운 행성의 어느 작은 도서관. 한 아이가 낡은 디지털북에서 강하나라는 예술가의 이야기를 읽고 있었다. 아이의 눈동자는 호기심과 감동으로 반짝였다. 책을 다 읽은 아이는 조용히 자신의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리고 그 위에 서로 다른 모습의 존재들이 손을 맞잡고 낯선 행성의 하늘을 함께 바라보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강하나의 이야기는 그렇게 별들 사이를 건너 시간의 강을 따라 영원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가 꿈꿨던 경계 없는 세상은 어쩌면 이미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피어나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자화상 하나 우리는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홀로그램 형태로 우주 정거장과 여러 행성의 박물관에 전시되었다. 그림 속 평화로운 미소와 수많은 사람들의 연결된 손은 각기 다른 환경과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미래 세대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그림을 통해 과거 지구라는 행성에 살았던 한 예술가가 꿈꿨던 연대와 조화의 가치를 배웠고 그것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실현해 나가려 노력했다. 강하나 기념미술관의 작은 정원은 지구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의 중요한 상징적 공간이 되었다. 전 세계에서 보내온 희귀 식물들뿐만 아니라 멸종 위기에서 복원된 토종 식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자라는 그곳은 다양성 속의 공존이라는 메시지를 살아있는 형태로 보여주었다. 우주시대의 아이들은 지구 방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곳을 찾아 직접 흙을 만지고 식물을 가꾸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웠다. 프로젝트 H하나는 인공지능 윤리 및 다문화 공존 연구를 위한 국제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했다. 그곳의 연구원들은 강하나의 예술 철학을 바탕으로 기술이 인간성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존재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들의 연구 성과는 새로운 행성의 도시 설계, 사회 시스템 구축, 그리고 종족 간 갈등 해결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했다. 먼 훗날 인류가 또 다른 지적 생명체와 조우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무기나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강하나의 그림 하나, 우리의 홀로그램 복제본이었다. 그 그림 한 장에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추구해왔던 평화와 이해, 그리고 공존의 염원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하나라는 이름은 이제 한 명의 예술가를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차별과 억압에 맞선 용기의 상징으로 그녀의 예술은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증거로 기억되었다. 그녀가 남긴 이야기는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로 재해석되고 노래로, 영화로, 또 다른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하며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먼 미래의 어느 날, 또 다른 강하나가 전혀 다른 모습과 환경 속에서 그녀와 똑같은 꿈을 꾸며 붓을 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경계 없는 세상,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꿈을. 그 꿈이 계속되는 한 강하나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가 남긴 희망의 빛은 우주만큼이나 넓고 영원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